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영상은 제가 카톡방에서 안내했듯이 일단 내신 시험 범위는 끝났고 그 뒤에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충 수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충 수업에서는 좀 나머지 쉬운 단원 그 노동관이랑 그 선거 사랑윤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생윤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원들이 있어요. 사회계약론 작년에 너네 아마 윤서 때 했겠지만 똑같은 내용인데 난이도가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사회계약론 부분이랑 그 뒤에 시민불복종 이 두 개가 사실 또 생활과 윤리에서 킬러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수행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자습용으로 수능 준비한 학생들은 꼭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교정 적정이 바로 다음 국가와 이제 시민 이쪽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생활과 윤리랑 똑같아요. 그때도 이제 윤리와 생활이랑 똑같아요. 윤사 때도 이제 윤사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가지고 민주주의 기초가 된 이제 사회계약론 내용을 봤으면 이제 생활과 윤리에서도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롤스 노직할 때 인간은 기본권을 가지고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웠고요. 네, 난이도는 여기 장난 아니죠. 네. 특히 이제 사회계약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학업 시간에 배웠듯이 헌법, 모든 법들의 아버지,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헌법 제1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래서 보면 이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입법권은 왕이 아니라 의회에 속한다. 일본은 음, 일본은 좀 웃기네요. 예, 일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천황이란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권은 일본 국민이 갖고 있다.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돼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이런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윤사 때 했기 때문에 빠르게 볼 건데 일단은 이런 국가가 왜 필요하고 국가가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건 사실 제일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에서도 교육과정 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옛날 마라통을 보면 옛날 문제만 있고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윤사에서만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한번 공부는 해둘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음. 자, 우리 윤사든 생윤이든 덕윤리에서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을 갖춰야 한다. 근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탕으로 덕이 있는 인간이 덕이 있는 시민, 즉 인간 개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덕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가 공동체 내에서 이런 덕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약간 윤리학의 핵심은 우리가 윤사 때 배웠던 혹은 생활과 윤리 2단원에서 배웠던 그런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냥 썰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 이거 끝나고 바로 나오는 책이 이제 정치학.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면 여기가 이제 윤리적인 시민에 대한 마지막 니코마코스 윤리학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하고 넘어가. 사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쉬워요. 자, 이따가 볼 사회계약론이랑 가장 큰 차이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리스어로 준 폴리티콘이라고 했는데 폴리틱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죠. 폴리티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개미나 벌같이 본성적으로 군집 생활을 하는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동물들처럼 인간도 모여서 살라고 하는 게 그게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공동체 기원은 본성이다.
왜 별표를 쳤냐면 이제 제시문 키워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자, 본성적으로 모여 살고 싶어 해서 제일 처음에 생기는 게 가정이에요.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도 목적론을 적용합니다. 가정이 추구하는 좋음이 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마을, 촌락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이 추구하는 선이 있죠. 그리고 이게 모여서 가장 큰 공동체인 바로 국가. 이게 국가의 기원이다. 점점점 사이즈가 여러분들 동심원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다른 공동체들을 포함하는 가장 완전한 공동체다. 자, 근데 가정생활과 마을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부면 물고기만 잡아서는 내가 뭐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누군가는 뭐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이제 뭐 신발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교환하기 위해서 즉 국가 공동체는요,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는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물질적인 필요, 자급 이제 이런 거.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만 추구하는 공동체는 개미의 공동체나 벌의 공동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히 개미랑 벌도 모여 사는 이유가 사실 얘네들 분업 체계 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성적인 인간, 우리 환경논리에서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달리 인간이 되게 더 뛰어난 존재라고 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공동체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도덕을 추구하는 도덕 공동체이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입장을 둘 다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만 있으면 짐승의 동물의 공동체인데 요거 둘 다 있으면 인간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건요,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최고의 공동체이자 마을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단계에 있는 자급자족의 단계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공동체는요, 가정, 마을, 국가 모든 공동체는요 각자 이 목적성을 추구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가정의 선이 있고 마을의 선이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2단원에서 했듯이 최고의 선, 인간 삶의 궁극적인,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했었죠. 요거 바로 뭐였죠? 바로 행복. 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거는 국가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국가 속에서 시민으로 살 때에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제 2단원에서 얘기했거든요. 아마 이해고사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을 텐데 이해고사 준비할 때도 인간이 개인적으로만 덕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덕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국가라는 거죠. 그 장소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속에서만 행복이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인간은 국가 속에서만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시민은 이런 물질적인 필요도 충족해주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이제 약간 논리적인 약간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국가에 대한 복종에 시민들이 왜 세금을 내고 왜 군대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근거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아까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였어요. 국가는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거다. 근데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입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시대가 멀리 지나가서 사회계약론에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거의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토마스 홉스입니다.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을 뭐 작년에 배웠었죠. 이게 리바이어던이란 책의 표지인데 이게 다 비유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홉스는 사회계약론에 따라서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번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준 게 아니다라는 거에서 반대해요. 왕의 권력은 시민들이 만들어준 거다라는 걸 주장하고, 둘째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인 계약,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스스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생겨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홉스는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게 국가는 발명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자, 근데 아까 맞아. 국가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해. 왜 그러냐? 홉스 철학에서 가장 큰 핵심 개념 바로 이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홉스 인생 자체도 약간 이게 있는데 홉스도 사실 죽을 뻔했어요. 홉스 엄마가 홉스를 임신 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막 무적 함대 이런 거를 갖고 있던 스페인이 홉스의 조국인 영국을 침공한다. 그러니까 전쟁 난다.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고 이런 것처럼 놀래서 그래서 홉스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홉스를 조산했대. 지금이야 여러분들 인큐베이터에서 조산을 해도 살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료 기술이 없잖아. 그러니까 홉스가 그래서 자기 뭐라고 비유하면 자기는 죽음과 쌍둥이로 같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홉스 철학의 또 핵심이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를 만들기로 서로 계약하는 동기가 바로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국가인데요. 한번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등장대가 왕권 신수설에 대한 비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게 아니라 시민들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구성하는 단 하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동의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홉스 철학의 핵심은 자연 상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자, 자연 상태란 뭐냐면 자, 사회계약론 사상에서 바로 요런 게 국가, 사회, 정부가 없었던 상태. 없었던 상태. 이거를 자연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자연 상태를 홉스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이제 그 제시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제 해야 돼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게 서로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투쟁 상태. 자, 일단 그럼 자연 상태를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죠. 되게 약간. 자, 이게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홉스는 왜 이렇게 자연 상태를 안 좋게 봤냐? 일단은 홉스는 국가 사회가 없을 때 인간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국가가 없으면 인간들은 서로 평등해요. 어떤 점에서 평등하냐면 근데 모든 아이들이 뭐 키가 똑같냐, 뭐 외모가 똑같냐 그런 점에서 평등해. 그게 아니라 욕망에 있어서 욕구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러니까 키 큰 애든 키 작은 애든 다 평등하게 욕망을 가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멋진 남자친구가 사귀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 이건 누구나 그래요. 남자건 여자건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평등하게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멋진 남자랑 데이트하고 싶어하고 다 이 점에서 이제 홉스는 평등하다. 인간은. 그 다음에 아이고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국가의 예시로 그냥 경찰 얘기할게요. 경찰이 없으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해도 돼요. 그냥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이런 막 군대 같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자유권을 지닌다,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 마음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은 평등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약간 지 마음대로 해도 이런 것을 이제 홉스는 뭐라고 부르는지 사회계약론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자연권이라고 부릅니다. 자연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계약론 파트에서는 자연인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은데 자연스러운 약간 권리.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맹자와 순자의 그 약간 성선설처럼 약간 도덕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권리는 당연히 선천적이라고 봅니다. 후천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국가가 없었던 시절부터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이런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 인간에는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홉스가 말하기를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지 마음대로 경찰 눈치 안 보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있으면 누가 나를 때리고 그래도, 그러면 경찰한테 가서 처벌해 달라고 막 호소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죠. 국가도 없어, 경찰도 없어. 힘센 놈이 나를 막 때리고 지 기분 나쁜다고 자유롭게 나를 막 죽이고 때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호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홉스는 항상 인간은 언제든지 이게 계속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돼요. 언제 내가 평화롭지 못하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불안에 떠는 이런 상태를, 남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에 떠는 상태를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게 그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상태예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자유권, 인간은 그 기본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으로 이제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이게 그래서 뭘 비유하냐면, 뭘 이제 유추하냐면,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 인간은 만물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노직에서 나오고 뒤에서 로크에서 나오는데, 소유권은 아닌 게, 자, 소유권, 내 것과 네 것을 나누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닌 게, 그래서 자연 상태에는 소유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보장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 경찰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남을 죽이고 때리고 뺏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가능성 때문에 내 것과 네 것의 개념이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침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홉스 입장에서 생명, 자유에 대한 권리는 있어도 이제 소유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내 것 언제든지 남한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에 대한 권리가 없다. 자, 그래서 홉스 자연 상태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 많이 나온 거. 자, 이러한 인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 그리고 우리 서양 철학의 전통이죠. 맨날 이성이냐 감각 경험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데, 자, 홉스도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연 상태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그 원시인들 같은 원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국가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어땠을까,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제 기독교 사상이 그 당시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리바이어던 표지에도 보면 요 검이 비유하는 게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 요 그 지팡이가 얘기하는 게 종교 권력이에요. 기독교. 그 당시에도 기독교가 역시 영향이 셌고, 그 기독교하면 그 당시에 계속 영향을 받았던 게 누구야?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법, 이게 아직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야. 그래서 자연 상태 인간은 이성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고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개념은 이제 자연 시리즈 뭐 나왔어? 우리 자연 상태, 그 다음에 자연권, 세 번째 자연스러운 법칙,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는 자연스러운 법칙, 자연법.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도 좀 써놨죠, 99번에. 자,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어요.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이 자연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연법이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거 이따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 아까 말했잖아. 국가가 없고 경찰이 없어. 그래서 법도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당연히 법도 없을 뿐더러 무엇이 나쁜 거야, 야 너가 친구의 물건을 뺏으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법도 없고 도덕 개념도 없어요. 이게 시험 출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낚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별표.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만물에 대한 권리 있기 때문에 심심하다 지나가다가 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막 뺏어. 때리고 뺏어. 그래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내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 왜냐면 언제든지 힘센 놈이 뺏어갈 수 있거든.
자, 이게 이제 홉스의 자연상태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 자연상태가 홉스에게서는 굉장히 나쁩니다. 예, 전쟁 상태고, 자, 그래서 이 전쟁 상태 이상 인간이 이거를 이제 이거에 따라요. 아씨,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자연법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계약을 맺어요. 자, 그래서 아까 홉스가 맞아? 죽기 싫어요. 그래서 사회계약에 동의를 해요. 스스로. 자, 그래서 스스로 동의를 맺고 자연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연 상태의 개인 간에 합의를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맺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간 다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마음대로 하던 그 막 자유롭게 행동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 양도 넘기자. 서로 모아 넘겨서 우리가 서로 희망하는 애들끼리 만인 합의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동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딴 거는 이제 홉스가 딴 건 다 넘겨도 내 생명에 대한 권리는 제외하고, 이제 요거 중요하죠. 이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넘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뭐 자연 상태에 살 애들은 그 남죠. 그리고 그게 너무 싫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는 당연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당연히 사회계약 하고 싶어하는 애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이 합의는 100% 만장일치가 되겠죠. 왜냐면은 사회계약 안 하고 싶은 애들은 빠지고 하고 싶은 애들끼리 합의를 하니까 만장일치가 되겠지, 얘들아. 당연히.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 합의를 통해서 우리 생명권 빼고 나머지를 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얘들아 우리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법적 인격체인 국가가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권력을 가진 나라의 최고 권력, 주권이라고 하죠. 100번에 보면 주권 이렇게 써놨죠, 선생님이. 국가의 최고 권력. 여기다가 필기. 자, 이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자, 우리가 통치자를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절대 나라의 권력을 주는 대신 약간 대통령 같은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모아가지고 주권을 이제 뭐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주는 대신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과 개인끼리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이 통치자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물이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일단 사회계약의 주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계약을 맺는 애들은 얘네들이야. 그 결과물이 통치자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얘랑 사회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그래서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얘네기 때문에 통치자는 스스로 사회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맺는다는 건 여러분들 얘네들끼리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파기를 하거나 위반을 해도 얘네들끼리 하는 거지. 얘는 그냥 단순히 결과물이야. 결과물인데, 얘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계약을 위반한다, 파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가니, 얘들아? 자, 다시 말하자면 통치자는 얘네 간의 계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맺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계약을 위반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권은 바로 누가 갖냐면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통치자가 보유한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서
인간, 왕한테 준, 혹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게 심화 개념인데, 또는 인간이 아니더라도, 왕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단체, 합의체.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낚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에게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좀 낚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인간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단체, 합의체한테, 기관한테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전 자료 읽어볼게요. 자, 자기 죽고 싶지 않아서 사회계약에 동의를 한다.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냐? 요거다. 쌤 여기서 자연법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나왔지만 자, 자연 상태에서 도망가고 싶다. 어떡하지? 그 동기는 바로 자, 정념과 감정. 여기서 말하는 감정 간단히 이거 요거 같은 개념이에요. 죽기 싫어, 무서워, 뭐 공포. 그리고 이성, 어, 이성도 있어요. 자, 이성적으로 인간이 생각을 해요. 바로 자, 죽기 싫어하는 공포라는 감정과 이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칙, 규약을 제안해요. 바로 자연법에 따라서. 이게 자연법. 그래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이 규정하는 평화의 규약을 제안하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믿는 영어로 트러스트죠. 신의계약. 이게 이제 사회계약은 그래서 자연법이 규정하는 신의계약의 뭐냐 다른 사람을 이거 우리 롤스 할 때도 했지만 그 롤스 할 때도 이제 얘기했었죠. 그 롤스에서 그 원초적 입장에서 서로 믿는다 상호 신뢰성 얘도 마찬가지죠. 상호 신뢰. 다른 사람들도 이성 왜냐? 다른 사람들도 이성 있고 걔도 죽기 싫어할 거고 걔도 평화를 원할 테니까 우리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만장일치가 되는 거고 여기처럼 합의가 가능한 거고 만장일치 합의가 이게 바로 신의계약의 성격, 그러니까 사회계약의 성격은 신의계약이다라는 게 이제 롤스의 주장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평화를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 신의계약의 성격과 그 다음에 사회계약의 동기에는 감정과 이성이 둘 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자, 국가의 역할은 그래서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홉스가 자, 국가의 역할이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민들의 자연권. 자연권은 국가 이전에도 있고 국가 이후에도 있겠죠. 이거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면 대표적으로 뭐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얘기했지만 일단 가장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명권 보호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홉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긍정하죠. 대표적인 예시가 사람들의 생명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범죄자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군사력으로 막고 이런 약간 그 합법적 폭력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아까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명권이에요. 홉스에게서 죽기 싫어. 그래서 그리고 이건 아까 안 넘겼죠. 생명권은 이제 그 홉스에 따르면 사회계에서 안 넘겼죠. 그래서 아무리 국가라도 강력한 국가라도 시민들의 생명권은 함부로 침해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권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하면 생명도 중요한데 소유권도 중요해요.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이 아까 했지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라는 게 없는데 이제 국가가 생겨난 이후에는 소유권을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는 빌런들이 함부로 내 것을 빼앗을 수 없거든. 이제 국가, 경찰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자의 역할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없었던 거를 이제 만들어내요. 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까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의 기준도 만들어주고, 소유권도 이제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생명권도 보호받고, 소유권도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빌런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준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시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무엇이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규정해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재산도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자 이것을 이제 홉스는 그 유명한 말로 리바이어던이라고 이것도 이제 제시문에 많이 나와서 별표 리바이어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다괴물 강력한 힘을 가진 바다괴물인데 이제 리바이어던이라고 또 이제 혹은 뭐 여러분들 영화나 뭐 웹소설이나 웹툰 이런 데에서는 만화에서는 애니메이션 이쪽에서는 이제
영어식 표현은 이제 레비아탄이라고도 하는데 레비아탄이 아마 조금 익숙할 거예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나 국가 단체 이거를 이제 리바이어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리바이어던이 힘이 개쎄야 돼요. 그래서 홉스는 통치자에게도 개센 힘을 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권력? 절대 권력. 얘한테 힘을 몰아줘야 돼요. 그리고 통치자는 사회계약의 목적, 바로 사람들 죽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요. 홉스는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여기 부분이 통치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절대 권력을 지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누칼렵 한 게 아니라 지가 원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왕이 통치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돼. 왜냐면 지가 사회계약을 해가지고 스스로 사인하고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이해 가죠? 네,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생명권은 아까 안 넘겼죠?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생명권 여기서 있구나. 요거 얘기했죠. 자, 그래서 홉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명권은 안 넘겼지만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쓰면은 양도되지 않은 아까 자유와 평등 이런 건 넘겼지만 시민들의 양도되지 않은 시민 권리도 대표적으로 생명권 국가는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를 만들어낸 게 이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되게 약간 VIP처럼 잘 모셔야 돼. 그래서 시민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생명권은 안 넘겼지만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얘는 특이하게 얘가 홉스가 사회계약론자긴 하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안 배우는 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꽂힌 저항권 개념. 맹자도 역성혁명 얘기했고 로크도 저항권 얘기했는데 시민의 약간 정치적인 권리로서의 저항권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홉스는 왕이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절대 권력을 휘둘러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싫다고 저항을 한다? 이거는 다시 이거야. 시민들이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거야. 다시 이 전쟁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야. 이런 빌런들이 범죄자들이 깝치고 다니는 그런 언제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자연상 사회계약을 파기하고 시민이 사회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홉스는 시민의 저항권을 부정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너네 인강이나 다른 교재본에 나올 거야. 그 홉스가 시민의 통치자에 대한 저항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생명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된다. 그것도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미리 얘기하자면 일단 그냥 개인적인 저항이랑 이런 정치적 권리로서의 저항권은 구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차원의 저항은 이제 가능은 하는데 홉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홉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권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막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막 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저항권. 이거는 이제 법으로 규정된 혹은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 약간 정치적인 권리의 차원이라서 홉스는 이런 정치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은 저항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다시 그 전쟁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보아요. 그래가지고 홉스는 이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하면 좋은데 좀 심한 내용입니다.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홉스는 끝났고 이제 로크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로크입니다. 로크도 꽤나 어렵죠. 자 로크는 여러분도 아마 역사 시간에 이걸로 많이 뵀을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였죠? 지금 프랑스 혁명을 다룬 프랑스 대혁명은 아니고 다른 7월 혁명인가? 2월 혁명이 다른 혁명인데 누구한테 계긴 거죠, 여러분들? 프랑스는 자기 왕의 모가지를 잘랐습니다. 왕에 대한 저항권. 그래서 사실 로크가 유명한 이유는
사회계약의 아버지이지만 조금 이상해요. 왕이 지 맘대로 해도 된대요. 대통령이. 그리고 저항권 없대요. 이거를 이제 뒤집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옛날에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나 영국의 시민들이 했던 것처럼 왕에 대해 왕이 지 맘대로 하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래서 로크의 별명은 이제 민주주의 1번 민주주의의 아버지. 왜? 저항권을 인정했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자본주의의 아버지? 이 당시엔 자본주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얘가 노직한테 엄청 영향을 줘요. 이따가 보겠지만 로크는 홉스가 얘기 안 했던 소유권, 재산권의 덕후입니다. 이거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로크의 여러분들 이 관점은 노직이랑 똑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노직이 로크 카피캣했다고 보면 돼. 내가 정당하게 노동해가지고 뭔가 그 소유물을 얻었으면 그거에 대한 권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호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해서 내 건 내 거, 네 건 내 거, 약간 이거를 강조해서 자본주의 이거에 기초를 쌓았다. 로크의 노동권 이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조금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계약론이면 당연히 자연상태부터 봐야겠죠. 자, 로크는 약간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데 국가가 없을 때 사람들끼리 그냥 잘 지내는데 근데 불안전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왜 불편한지 한번 볼게요. 이제 결론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것도 결국 얘도 분쟁. 자, 로크는 자연권을 어떻게 얘기하냐? 자, 세트로 묶어가지고 세트 메뉴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지니는데 소유권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 생명, 내 생명에 대한 소유, 내 자유에 대한 소유, 그다음에 아까 뭐랬죠? 재산권이 여기서 들어가요.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다고 봤는데 얘는 국가가 없더라도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노동을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획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홉스랑 다르게 요걸 인정합니다. 국가가 없어도 노동, 소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근데 노동을 서로 다르게 했으면은 각자 갖는 소유물도 다르겠죠. 소유권은 똑같지만, 그럼 또 할까? 롤스 노직이 말한 거죠. 권리는 평등하게 줘야 되지만 평등하게 있지만 소유물은 서로 다르게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일하는 애는 많이 갖고 조금 일하는 애는 조금 갖겠죠. 이게 어쨌든 국가가 전제는 이제 중요한 거죠. 국가가 없어도 이런 게 지금 되는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 자연법. 얘도 자연법 얘기하죠. 로크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따라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빌런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로크에서 나온 개념이 자연법의 집행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권리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법의 집행권은 여러분들 자연법에 따라서 누군가를 약간 내가 처벌을 집행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사적 처벌권. 약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처벌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의 집행권. 그래서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국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나쁜 놈이 발생했어? 그러면 내가 자연법에 따라서 정의를 집행한다. 이 권리가 경찰한테 있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있어요. 왜냐면 국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때는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처벌합니다.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집에 누가 나쁜 놈 빌런이 침입해가지고 내 재산 뺏어갔어. 그러면 경찰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아가가지고 정의를 집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정의를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석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로크는 문제가 사적 처벌권과 집행권이 각 개인한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 개인들한테 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올바르냐 이렇게 말할 공통의 재판관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야 이게 맞아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 이게 맞는데 공통의 재판관이 없으니까 서로 지 말이 맞대. 그것 때문에 싸워. 그래서 결국은 로크도 이것 때문에 전쟁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가 일단은 이거 있어서 평화롭고 좋은데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로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법에 따른 처벌. 아까도 노직이랑 똑같 비슷하죠? 자, 자연 상태에서는 범죄 발생하고 당연히 자연법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이 막 이렇게 규정한 규범에 이제 그런 걸 위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런인데 발생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정의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자연법에 근거하죠. 자연법에 근거해서. 근데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시민 사회 국가가 생겨나고 난 상태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범죄가 발생한 건 당연히 자연법을 위반한 거고, 자연법은 여러분들 사회계약 이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이건 이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대로 자연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법에 근거한 이제 실정법에 따라서 이제 실제 정치에 쓰이는 법에 따라 이제 경찰이 이제 사회계약 이후에는 이제 국가가 생겨난 이후에는 경찰이 있잖아, 그렇지? 경찰이 그래서 자연법에 근거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법률이라고 쓰자. 실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죠?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차이를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범죄는 자연법 위반이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내가 스스로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처벌하지만 약간 문명화된 이제 여러분들 사회 상태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경찰이 처벌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로크도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계약에 동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자연권에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안전한 향유를 위해서 사회계약에 인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도 당연히 사회계약 할 애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전제하겠죠. 만장일치. 그리고 얘도 당연히 뭐 권력자나 통치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계약에 이제 그게 아니겠죠. 얘도 당연히 그 당사자가 아니겠죠. 시민과 시민 간의 계약에 의해서 되겠죠. 자, 그러면 홉스는 생명권을 빼고 넘긴다고 했는데 로크는 그럼 뭘 넘기냐? 이게 조금 복잡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도 선제도 많이 나오는데 로크는 자연권 중에서 아까 말했잖아. 내가 스스로 정의를 집행할 권리와 그 다음에 평등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권리, 이 세 가지만 넘기네요. 양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도 뭐 하나 빠져있네요. 홉스랑 똑같이 생명권은 빠져있네. 역시 사회계약론자들에 딱 의하면 인간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들 부귀영화 뭐 그런 게 아니라 승진 그런 게 아니라 역시 자기 생명에 죽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생명권 빼고 이거 세 가지를 양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홉스랑 다르게 로크는 조금 중요한 개념을 쓰는데요. 바로 신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연권을 양도하는데 중요한 게 영원히 맡기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신탁. 그래서 여러분 신탁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그 금융권 은행에다 많이 써요. 여러분들 알바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는데 너네 집에 갖다 놓기 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 신탁을 해요. 네 돈을 은행에 잠시 맡기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너네가 100만 원을 은행에 주면 그 돈의 소유권이 영원히 은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돈의 주인은 나고 내가 그래서 원하면 100만 원을 내가 언제든지 빼올 수 있죠. 이제 이걸 우리가 예금 신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정치적 권리도 마찬가지. 시민은 사회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 가지고 국가를 만드는데 그 자신이 넘기는 권리는 영원히 넘기는 게 아니라 잠시 일시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너네 내 안전과 내 재산을 잘 지켜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홉스랑 다르게 로크는 나라의 주권자가 왕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도 얘기해 줄 건데 홉스랑 로크랑 키워드 제시문 보고 알 수 있는 거. 일단 1번은 요 신탁이라는 자연권이 신탁되는 거. 신탁이라는 표현을 로크만 씁니다. 둘째가 요거 재산, 자산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고 그 로크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뭐 개인은 자산, 재산을 가진다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얘기 갖고 뭐 나오면은 거의 로크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크의 사회계약. 자, 이거 한번 내용이 좀 좋으니까 볼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 자연법의 집행, 내가 빌런들 처벌할 거야, 내가 정의를 집행할 거야 이거 갖고 하는데 어떤 애는 이게 맞대, 어떤 애는 딴 게 맞대. 막 이거 갖고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 막 싸워.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자 권리를 넘겨요. 이 세 가지를 이것을 이제 이따가 말했지만 국가 특히 국가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사람들 이거 갖고 싸우잖아. 해석이 달라 싸우잖아. 그래서 공통의 재판관 요거 만든 거거든요. 이따가 그렇죠? 그래서 사회를 만든다. 자 일단은 그리고 사회계약이니까 여러분 동의해야 되죠. 동의. 자 그래서 명시적 동의 명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인하라고 하죠. 사인 눈에 보이죠? 이런 동의.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동의냐?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안 하고 법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요거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계약에 동의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사실 이거 말고 묵시적 동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생윤에서 이제 거의 안 나와가지고 지금 설명이 좀 그래요. 만약 9월에 달에 출제되거나 2학기 때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명시적 동의는 직접적으로 사인하는 거는 사회계약에서 이제 사인하는 거는 이제 내가 법률의 지배하에 둔다. 두 번째, 그다음에 내가 이제 자연 상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 사회에 시민으로 인정받는 구성원이다. 이제 이거에 대한 동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얘도 자, 사회계약 이후에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냐? 얘도 똑같죠. 뭐 시민의 자연권을 보여야 되죠. 자연권. 자, 당연히 자연권은 근데 아무리 국가라 해가지고 시민들의 권력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얘기해. 범죄자 처벌, 이거 외적에 대한 방어 이런 거 얘기하고 얘도 자 아까 뭐 안 넘겼는데 뭐 안 넘겼죠? 여기서 선생님 뭐라고 했죠? 생명권 안 넘겼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 범죄자를 처벌해가지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여야 돼? 왜냐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라의 주인, 우리 나라의 VIP인 시민이 양도하지 않은 권리라도 대표적으로 생명권 이거 이해 가시죠? 이 논리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된다. 왜냐면 VIP의 권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홉스랑 조금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홉스는 아까 이거 얘기했죠. 지 마음대로 왕이 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김이 안 된다. 이제 이거랑 조금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로크는 절대군주제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주장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의제가 실현되는 입헌군주제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정치화법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뭐 입헌군주제가 뭐고 대의제가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근데 대의제 할 때 여러분들 대가 한자가 중요한데 대표할 때 나 대신 정치해라. 나는 지금 공부한 나라의 주인이긴 한데 주권자긴 한데 공부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긴 바쁘니까 나 대신
대표를 뽑겠다.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자, 로크는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주권자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은 양도 넘길 수가 있어요. 티켓 너네분들 티켓 양도하듯이 넘길 수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주권의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주권을 대표할 수 있어요.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이병천 대신 이병천에게 양도를 받아서 이병천 대신 뭐 김상철 선생님이 대표 이병천의 그 대표해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했지만 사회계약 자체는 만장일치로 이야기하지만 로크는 이제 사회가 형성된 이후에 실제로 정치를 할 때는 민주주의,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꼽은 뭐죠? 바로 다수결이죠.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때는 요것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수결은 이제 그 다수의 동의, 만장일치는 모두의 동의를 얘기하는데 100% 모두의 동의. 근데 모두의 동의가 이제 그 나라의 실제 법을 만들거나 이럴 때도 계속 그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사회계약은 만장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민사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는 모두의 다수의 동의를 통해서도 운영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홉스는 자 절대 권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권력의 집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왕이 혼자 갖고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크는 홉스를 디스하면서 절대 권력자가 통치하는 나라에 사느니 다시 그냥 나는 차라리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살래.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디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혼자 집중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쪼개야 돼요. 분할해야 돼요. 이거를 옹호해요. 분리해야 돼요. 특히나 홉스는 이거를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정치 권력을 왕이나 합의체가 하나의 합의체가 갖고 있어야 되게 하는데 홉스는 법을 제정하는 국가의 권력. 이거는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국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에 따라서 나라의 행정일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부 또는 집행부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가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밑에 각 부처 장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쪼개야 돼요. 쪼개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쪼개자. 자, 그 중에서도 근데 가장 로크가 덕질하는 건 뭐냐면 입법권입니다. 입법, 나라의 법률을 세우는 권력.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연 상태가 다 좋은데 막판에 이제 막장을 쳐주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싸워. 이것 때문에 전쟁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 사회에서 공통의 재판관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로크는 이게 나라의 국가의 최고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베스트. 바로 자연법에 따라서 실정법을 만드는 국가의 최고 권력. 이게 지금 베스트다. 자, 그리고 이 입법 권력.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대표자죠. 시민들의 대표자죠. 얘네들이 입법권은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 되고 우리의 대표자가 갖고 입법 일을 해야 돼요. 입법부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건 필기하지 마. 시민이 양도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줬는데 이거를 국회의원이 지가 하기 싫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야, 나는 니한테 준 건데 이병천 선생님이 나의 대표자로 김상철 선생님을 세웠는데 김상철 선생님이 그거를 이승현 선생님한테 또 넘긴 거야. 안 되겠죠? 어씨, 그래서 이병천이 화내겠죠? 야, 난 상철 쌤한테 줬는데 상철 쌤 직무유기하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입법권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법권을 다인한테 양도하면 안 되겠죠. 그쵸? 이게 이 논리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되는 거. 선생님 아까는 양도가 된다면서요. 그건 주권. 시민이 자기 주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건 되는데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그걸 또 지가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들 양도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섬세하게 봐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이거는 또 아직 시험이 출제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논리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양도 나온다고 무조건 땡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교수님들이 되게 낚시 좋아할 거야. 자,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자, 얘는 이제 시민의 사용 저항권을 긍정합니다. 아무리 나라의 최고 권력이 하더라도 얘는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의 목적은 여러분들 사회계약,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용권을 침해하면 법의 이름으로 제한돼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막 나간다 하면은 시민들이 저항을 해서 입법부를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입법부를 바꾸자는 거죠. 여러분 저항권으로 사회계약 해체는 아니에요. 알겠죠? 사회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자는 아니에요. 알겠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저항권이 옛날 촛불 시위 있었잖아.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땡땡 특정 정부를 바꾸자, 내려와라, 물러나라 이거였지. 사회개혁 해체면 약간 대한민국 자체를 해체시키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특정 정부를 바꾸려고 한 거지, 물러나라고 한 거지. 대한민국의 해체를 주장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빌런들, 범죄자는 공권력으로 막아서 이 사람들을 지켜내야 된다. 이게 이해 가시죠? 에, 되게 어려운 부분을 했는데 어려워서 그런지 확실히 진도가 많이 못 나갔네요. 영상 뭐 하나 또 찍죠 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생윤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특히나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학평에서는 가끔 나와가지고 일단은 선생님이 그 세 번째 이 사람 우리 루소 우리 그 형벌에서 했었는데 이 사람 한번 그냥 해볼게요. 해보고 사회경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좀 풀고 일단 그래서 여기서 끊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